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수금부터 볼게요. 자,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수금의 반대쪽에 이름이 뭐 있었어요? 먼저 준 거잖아요. 선급금 기억나시죠? 자, 선급금에서는 이 선급금의 뜻이 뭐였냐면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서 선지급한 금액이야. 그러니까 상품 사기 위해서 계약금 먼저 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상품이나 이런 재고자산 등이 들어오고 본 계정으로 대체될 거고, 정반대의 개념이 이제 선수금이에요. 미리 받은 거죠. 뭐 어떤 공사 대금을 미리 받았거나, 뭐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뭐 돈을 먼저 받았거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표현할 때는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돈을 먼저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돈을 먼저 줬다고 해야 되는데, 표현을 보니까 상품, 제품 등의 원재료를,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사기 위해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는 건 상거래 맞아요. 근데 요거는 범위가 좀 넓었죠. 그때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선급금은 상거래와 관련돼서 돈 준 게 아니라, 거기 맞지, 여기까지 맞는데 그거 아닌 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다든지, 비품을 사려고 계약금을 줬을 때도 자선급금을 썼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라면 그 이름은 요 이름을 썼어야 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실무 관행상 좀 껄쩍지근하잖아. 그 금방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거래와 관련된 뭐 상품을 사오거나 원재료를 사오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준 거는 상거래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차량이나 비품을 사온 것도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금은 딱 상거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거래가 아닌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바로 예수금인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거래냐 아니냐를 구분을 짓는데, 이 반대쪽은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실무 관행상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쓰더라. 엄밀히 따지면 상거래가 아닌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시험 보실 때는 상거래 따지지 말고 그냥 뭘 살려고 계약금을 먼저 줬다 그러면 선급금을 쓰시면 좋겠다. 여기가 없더래요. 사례 봅시다. 자, 창제상해로부터 상품 50만 원을 주문 받습니다. 주문 받은 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 10만 원을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먼저 받습니다. 돈 먼저 받는 거죠. 뭐 받았냐? 동전 발행 당좌 수표 받았어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시고 10만 원. 자, 뭐야 이게? 미리 받은 거잖아. 뭐와 관련돼서? 상거래와 관련돼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은 주고받는 건 상거래니까. 그래서 쓰는 이름이 선수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부채죠. 그 다음에 주문한 상품을 인도하고, 즉 물건 내보냈어요. 이제 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자기합수표로 받습니다. 상품 매출 이제 발생하면 되겠죠. 수익 잡고 상품 매출 주문한 물건을 보냅니다. 얼마냐면 계약금하고 잔금이 40이니까 50만 원어치 팔았나 봐요. 미리 받아놨으니까 이거 뺀 나머지만 상대방이 주겠죠. 선수금 잡힌 거 먼저 빼고요. 부채 줄여주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합수표 받습니다. 자기합수표 뭐야? 통화 대형 증권이죠. 현금 40만 원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반대사람 볼게요. 창제상해로부터 주문 받았다니까, 내가 만약에 창제상해야, 그럼 내가 지금 상품 살라고 계약금 준 거잖아요. 뭐 줬어요? 동전 발행 당좌수표를 줬어요. 내가 지금 당좌수표 발행한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당좌 예금을 줄여야 되겠죠.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상품 살려고 돈 먼저 준 거잖아. 선급금 이렇게 처리하시고 10만 원. 또 여기 배웠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물건이 들어와요. 나한테 상품이 들어오겠죠. 상품이 50만 원어치 들어옵니다. 근데 미리 준 돈 있잖아. 선급금 빼고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를 해주겠다니까 난 자기합수표를 준 거야. 나도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나갑니다. 4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서적들은
선수금, 선급금 같이 설명하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일단 선수금, 선급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선수금을 배우면서 상대방인 선급금도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던 거 먼저 배웠고 반대쪽 상황 봤으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시고 이게 사라지는 것도 정리하시고요. 선수금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거래처 5일 상사에 완구용품 2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거래가 아니죠. 이 사람은 완구용품을 파는 사람인가 봐요. 계약대금의 10%를 계약대금의 10% 200만 원짜리의 10%를 자기합수표로 받았대요. 자기합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1일자에 차변의 현금으로 200만 원의 10% 20만 원 받습니다. 대변에 미리 받은 돈이죠. 선수금 거래처 것이고 두 번째 문제 진인상사의 판매용 자전거 400만 원인데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닌데 계약대금의 30%가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400만 원의 30%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대요. 차변에 당좌예금 4312 120만 원 또 미리 받았죠. 선수금 거래처 걸고 3번 지난달 매출 계약한 자, 계약일은 8월 28일 날 계약을 했네요. 서삼상사의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즉 상품 매출 300만 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에 100은 현금, 잔액은 외상. 그러니까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8월 28일 전표를 뒤져서 이 계약금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8월 28일 가서 미리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고 30만 원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다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9월 3일자에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300. 미리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 처리된 거 빼주시고 서삼상사 30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현금이라니까 차변에 100만 원은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죠. 파는데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무사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상품 매출 미리 받은 계약금 이건 뭐겠니? 선수금이겠죠. 금액 알려줬으니까 찾을 필요 없고 이걸 빼고 100만 원은 동점 발행 약소금 받습니다. 동점은 얘예요. 얘가 발행한 약소금 상거래니까 얘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잔액은 한 달 후에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잡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미리 받은 계약금 50을 빼야 되니까 선수금으로 잡힌 부채를 없애주고 금액은 50.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저 사람이 발행한 약소금이니까 받으름 무사 걸고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 무사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5번 광호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됩니다. 8월 30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이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8월 30일에 금액을 안 가르쳐 주니까 8월 30일자 전표를 뒤져봐야 되겠죠. 8월 30일 미리 받은 돈이 45만 원인데 선수금 처리되어 있네요. 9월 5일자 선수금이라는 부채 광호상사 걸어서 45만 원을 없애버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줘버리면 되겠네요.